자, 요거 자료를 받아가셔서 선생님이 요 수업한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좀 보내드릴게요. 단톡방에다가 초대해 줄 테니까 영상을 좀 올려드리면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외부 지문으로 나올 만한 고전 시가는 종류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자연 친화적인 시 하나랑 또 하나는 뭐냐면 이별 관련된 시 하나,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종류가 한 5종류 정도 돼요. 뭐 비판적인 시도 있고 막 있긴 한데 일단 내신을 본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두 개를 마스터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제가 요 영상에다가 간단 독해법이라고 좀 올려놨을 거야. 그래서 속세적인 가치를 가지는 세모, 그다음에 자연 관련된 거는 동그라미,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경우는 또 자연을 통해서 유교적 가치를 얘기하는 경우는 네모 이렇게 쳐가지고 작품을 읽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를 보셔서 그 작품 설명한 거 있어. 설명한 거를 보셔서 제가 정극인의 삼춘곡하고 어부 설명한 것도 있을 거예요. 어부 설명한 거랑 제가 영상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윤선도 많은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이 자연 친화적인 시는 정말 동그라미 세모 네모만 치면 거의 다 끝나. 크게 공부할 게 없어요, 진짜로. 쉽게 학습하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이거를 왜 가르치냐면 내가 배우지 않은 시도 이 방법을 쓰면 자연 친화는 거의 다 해석이 되게 돼 있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이 없어 그렇지. 우리가 뭐 흔히 하는 걸 요새 고3 애들이 그냥 얘기해. 양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양치기가 뭐야? 일정 이상의 양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작품을 한 개, 두 개 봐가지고 내가 고전식을 잘하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양을 좀 치셔야 되는 게 있고 또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좀 공부 좀 해서 오세요. 이번 주에 수업 없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이제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별 대상의 부재 여기 같아요. 여기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요거는 필기를 좀 할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필기를 좀 쓰세요. 페이지는 223으로 돼 있죠? 223이 23으로 바뀌었니? 내가 바꿔놨나 보다. 그냥 1페이지는 해놨는데 제 거는 예전 걸로 돼 있어서 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가 보통 이별을 했어요라고 하는 이별가라는 게 있는데 이별가 내가 이별했어요라고 해서 이별가를 쓰는데 이별가는 작가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있냐면 평민이나 기생들이 쓴 시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긴 나올 텐데 이 이별가는 말 그대로 정말로 남녀의 무슨 이야기를 다루는 거야? 남녀의 사랑과 이별을 다뤄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인 의미 그대로예요. 사랑, 그 다음에 그리움, 그죠? 이별했으니까 그리운 거겠죠.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리움을 다루는 시가 이별가의 대부분 이제 평민들 노래입니다. 그럼 아시죠? 뭐 홍랑, 그죠? 황진이 뭐 이런 기생들이 있어. 그러니까 작가만 봐도 알아. 그리고 평민들은 이게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 나와? 안 나오죠? 이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써져 있는 작품들은 다 평민들 작품이잖아요. 그죠? 이걸 사선시조라고도 나중에 나오게 될 텐데 이제 이런 애들은 다 그냥 진짜로 사랑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려운 거는 여기가 아니고요. 어디가 어렵냐면 양반이 쓴 작품이 어려워. 기생 이별가는 종류가 두 개인데 양반 작품이 있어요. 양반. 근데 니네가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양반이 사랑 얘기 같은 거를 쓸까 안 쓸까? 안 써요. 왜 안 써요 그러면? 마음의 사랑이 있어. 에이, 그럼 뭐 조선시대 양반은 다 게이예요? 양반은 사랑하는 게 여자를 사랑 안 해? 양반도 여자를 진짜. 무슨 소리요? 그게 아니고 잘 생각해봐.
양반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체면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제? 그러니까 시를 줘도 어떤 시를 줘? 막 자연치나 안 빛났고 안 분지중 막 이런 멋들어진 얘기나 하고 자기 그 실제로 어떤 사회였는지를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임재라는 작가가 있어요. 임재. 조선시대 양반인데 이 사람이 황진이가 평양에서 최고 기생이었을 때 근데 황진이가 그때 은퇴하고는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황진이가 불쌍하게 죽었어. 그래서 묘지가요. 황진이 묘지가 그냥 죽은 그 숲에다가 그냥 묘를 썼어요. 말년에 되게 안 좋게 죽었거든 황진이가. 그러니까 막 무덤이 그 산 중턱에 아무데나 막 쓴 거야. 근데 임재가 가다가 임재가 나 요번에 평양에 감사로 가게 됐어요. 꽤 높은 자리잖아. 요즘은 따지면 거의 뭐 한 3급 공무원 정도 되는 높이인데 감사 자리는 3급 2급 공무원이야. 별정직 공무원 정도 되는데 엄청 높아요. 근데 거기에 감사로 가게 됐단 말이야. 이 사람이 꽤나 이름도 있는 사람인데 가다가 평양에 갔으니까 평양에서 제일 유명한 기생이 황진이에요. 근데 걔 얼굴을 한번 봐야겠다. 임재가 또 약간 되게 뭐라 그러지? 여자를 잘 꼬시는 약간 뭐 상남자야. 잘생기기도 했고 여자들 마음도 잘 알아서 되게 이 기생들하고 인연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이번에 가면 황진이랑 한번 얘기나 해보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황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호남자로서 상남자로서 내가 이 사람 무덤에 가서 내가 술이나 한 잔 부어줘야겠다. 그러고는 갔어요. 가서 실제로 제사를 지내줬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술을 부어주면서 시를 한 편 줬습니다. 시를 줬는데, 그러니까 양반이 죽은 기생을 위해서 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렸어요. 감사자에서. 그런 게 조선사회야. 어디 양반이 기생 무덤에 가서 술잔을 붓냐 이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막 정말 막혀도 얼마나 꽉 막힌 사람인지 몰라. 근데 거기다 대놓고 막 어제 만난 기생 너무 보고 싶어 이런 시를 쓰겠냐고. 관직에서 잘린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저 이번에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정말 잘못한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게 요새는 이제 가장 위험한 게 뭐죠? 하지 말아야 될 짓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희롱. 이건 사회에서 매장되죠. 또 하나 먼저 알아? 음주운전이에요. 물론 이제 뭐 국가 비리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나라 말아먹기 이런 거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있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음주운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희롱. 또 하나는 뭐야? 마약. 그치. 네. 잘 알고 있죠. 있는 건 아니죠. 네. 마시면 안 돼요. 너무 근처도 가지 마. 선생님은 담배를 안 피거든요. 담배를 안 핍니다. 그래서 전에 요새 재수학원 거기 제가 수업하러 가잖아요. 하러 갔는데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자기는 담배를 이번에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끊었냐고 그랬더니 아직 필만큼 폈대요. 언제부터 피셨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폈대요. 근데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아버지가 집에서 이렇게 옛날 재떨이가 있어요. 재떨이에다가 담배를 피시다가 갑자기 누가 불러서 나가면 이제 갔다 와서 피시려고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불 붙여놓은 상태로 거기다 꽂아놓는 데가 있어요. 재떨이 꽂는 데 있대. 거기다 꽂아놓고 나가신 거야. 아들내미가 옆에 이렇게 보다가 호기심이 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근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어떻게 담배를 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자기가 이렇게 폈는데 보통은 저도 이제 저는 안 폈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한번 펴봤는데 딱 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맛도 없고 뭐 태워 먹는 게 뭐가 좋아요? 그래서 탄내 나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담배를 아예 안 폈습니다. 아예 안 폈고 안 피니까 뭐 하지 않아? 담배 생각이 안 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시작을 안 하면 돼. 내가 안 좋은 거는 시작 안 하면 돼. 여러분 세대는 근데 나는 우리 때는 담배였는데 니네 세대는 마약일까봐 걱정이 돼요. 애초에 근처도 가지 마세요. 진짜.
인생 완전 조심입니다. 담배 핀다고 인생 망치진 않잖아요. 담배 펴가지고 인생 최악의 경우는 뭐냐, 폐암으로 죽는 거야. 근데 폐암으로 죽으려면 뭐 7, 80대야 죽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99세인데 90 넘은 할아버지인데 담배를 10살부터 펴가지고 80년 동안 펴셨대. 근데 폐가 깨끗하대.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폐가 약한 사람은 폐암에 걸리는 거지만 폐가 강한 사람, 그리고 그 뭐야, 담배 핀다고 폐암 걸리는 것도 아닌가 봐. 그렇다고 또 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거는 해봤자 별 차이가 없죠. 근데 마약은 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야. 어떤 새끼고 이게 체질과 관계없어. 어떤 사람이고 마약을 하면 인생이 그냥 조져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이 들어오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나중에 20살이 돼가지고 어디 나이트 가가지고 뭐 마약 같은 거 손을 댈 일이 있거든. 아예 안 하시는 게 좋다. 술, 담배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럼 생각해봐. 이 조선 사회는 되게 빡빡한 사회예요. 그 빡빡한 사회에서 막 여자 관련된 시를 쓰면 그 사회에서 매장돼. 그죠?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에서 무슨 배우가 음주운전 했다가 그것 때문에 일이 다 끊겼대요. 영화 드라마 배우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꽤 유명한 사람인데 영화나 드라마가 다 끊겼대. 그래서 이번에 자살했어요. 음주운전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는 양반들은 절대로 여자 얘기 이런 거 뒤에서는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 겉으로 시를 쓰거나 이럴 수가 없어. 이해돼? 그럼 근데 얘네들이 이별가를 썼다는 거 무슨 뜻이야? 이건 이별가가 아니에요. 겉으로만 이별가고 실제 내용은 뭐야? 충에 대한 이야기야. 충성에 대한.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쓰냐면 봐봐. 양반은 보통 이제 신하죠. 신하. 이제 자기가 신하인데 이거를 여성으로 바꿉니다. 여성 화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임금은 뭘로 바꿔? 님으로 바꿉니다. 님. 니네 님이란 단어를 찾아보시면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요. 사랑하는 사람이고 얘는 당연히 뭐여야 돼? 남성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성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써요. 그죠? 그리고 내가 임금한테 뭐 잘못하면 뭘 가게 되니? 유배를 가게 되죠. 그 유배 간 걸 얘는 뭐라고 쓰냐면 이별했다라고 써요. 이별했다. 이해됐어? 그죠? 그러면서 그리워하는 시로 바꿔준다. 그럼 왜 시를 이렇게 쓸까? 자, 잘 봐. 이 왼쪽 형태로 쓰면 공감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언제 가서 쓰는 시야? 이런 시는? 유배 갔을 때 쓰는 시야. 목적이 뭘까? 자, 이 시의 목적이 뭘까? 목적은 뭐겠어요? 복직입니다. 복직. 얘네 유배를 풀리는 게 목적. 그럼 누구 보라고 쓰는 거야? 임금 보라고 쓰는 거야. 복직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뭘 보여줘야 돼? 임금에 대한 충성심. 그죠?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별한 여자가 뭐 했을 때 뭐 한다고 얘기할까? 충성심을 보여준단 말이야. 이별한 이후에 뭐 한다? 남자를 뭐 한다? 그리워한다.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구조가 이해가 돼요? 자,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양반의, 이건 좀 적어놓으세요. 요거는 충신연주지사라고 불러요. 이런 작품들. 충신연주지사. 충신연주지사는 뭐를 충신연주지사라고 그래? 신하가 유배간 신하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시인데 그걸 뭘로 바꾸는 거야? 이별한 여자가 님을 그리워하고, 그죠? 사랑을 표현하는 시로 바꿔놓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야기니까, 그죠? 사랑 이야기를 바꿔버리면 누구나 감동을 받을 만한 이야기로 바뀌어. 신하가 임금을 막 그리워하고 유배 갔어요 막 이렇게 써놓으면 느낌이 안 와. 사랑 얘기를 써놔야 어때? 느낌이 온다는 거야. 그 누굴 감동시키기 위한 거야? 임금을 감동시키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 다 게이인 게 아니에요. 게이라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써야 감동을 주고 이렇게 써야 유배가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걸 잘 쓴다고 얘기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시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누구야? 정철이라는 사람이야. 얘도 유배 갔을 때서 이 사람이 시를 제일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바꿔요. 더 바꾸는데 뭘로 바꿔? 자, 여성은 뭘로 바꿔? 자, 이게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정철. ST가 뭐의 약자니? 스타일. 정철 스타일 이렇게 적어요. 정철 스타일. 정철은 이 여성을 뭘로 바꾸나? 선녀로 바꾸나? 선녀. 이제 선녀가 여자 신선인 건 알아? 그러니까 신선 세계로 그려내요 이 이야기를. 선녀. 이해되지? 선녀고 님은 누구야 그러면? 자, 정철 스타일에서 님은 옥황상제가 돼요. 옥황이라고도 부르고 상제라고도 부르는 존재. 하늘의 신이죠 신. 옥황상제가 있는 곳은 이 단어들 나중에 나와요. 대곡경이라든가 뭐 광한루라든가 광한전이라든가. 광한루는 이몽룡이랑 성춘향이 만난 데죠. 광한전 이렇게 바꿔놔요. 그럼 대곡경 광한전은 실제로는 어딜 나타내? 실제로는 한양에 있는 궁궐이 되겠죠. 이거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양에 있는 궁궐.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북쪽에 있는 궁궐이라고 해서 북궐이라고 부르거나 북궐 이거는 실제 그렇게 불러요. 또는 중국에 있는 그 원래 성 이름이 장안이거든요. 장안이라고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자연 친화적인 시 할 때도 좀 단어가 나왔을 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바뀐 거를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 보면 이별한 거는 뭘로 표현하냐면 적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적강. 적강이 뭐야? 천상세계에 있던 애가 어디로 떨어져? 지상으로 떨어지는 걸 말해요. 천상에 있던 신인데 지상세계에 인간으로 환생하는 걸 말해요. 요걸 우리가 적강화소라고 해요. 적강화소.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 적강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어떤 죄를 고백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천상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바꾸는 게 정철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나요? 잠깐만 쉬었다가 힘드시죠? 잠깐만 5분 정도만.